박수 한번 더 크게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단 감독님부터 짧게 인사 한마디씩 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너와 나를 연출한 조연철입니다. 힘들었던 걸로 아는데 어렵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 역의 박혜수입니다. 이렇게 큰 관에 가득 차 계시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고 막 벅차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와 나에서 하은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이렇게 큰 관을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전 안내를 두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 GV가 너와 나의 두 번째 GV인데요. 첫 번째 GV 때 박혜수 배우님의 개인적인 근황에 대한 입장과 설명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리에서 그랬습니다만 오늘 역시 너와 나에 대한 영화에 대한 자리라고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서로 환대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여겨주시면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 안내는요, 저희가 끝나면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엽서 세트를 무작위적으로 저희가 선정해놨습니다. 자리를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좌석을 그냥 눈 질끈 감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6자리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GV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실 만한 이 물적 이 욕심 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즐겁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안내 때문에 사회자가 말을 좀 많이 했고요. 전통적으로 부산영화제에서는 청중분들께 많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오늘 많이 귀 기울여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만 제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어떠셨는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 배우분들께도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감독님부터. 영화의 시작은 2016년도에 제가 개인적인 어떤 사고를 겪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체감을 했던 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죽음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은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몇 년도였죠? 처음 20년. 삼진에서는 19년. 아, 네. 이제 30년 영화 돌반이라는 영화로 인연이 닿아서 이제 시나리오를 전해주셔서 읽고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시나리오를 정말 너무 감동적이게 뭉클하게 읽었는데 말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읽었을 때. 그래서 네. 하여튼 그랬지만 이제 너무 함께 하고 싶은 작업이라고 처음 읽을 때부터 생각했고 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만담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이제 처음에 회사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받게 됐고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누구시지 했는데 조연철 선배님이 진짜 이제 감독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너무 놀랬고요. 그래서 저는 오디션을 감독님이랑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한 저희가 2번인가 3번을 만났죠. 그렇게 해서 많은 리딩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혜수 언니와 같이 리딩을 진행하면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님이 연락을 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연철 감독님은 이제 배우로서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감독으로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드시게 된 건데 감독님하고 처음 만나뵀을 때 어떤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김시은 배우님도 어떤 얘기들을 나눴던 게 좀 기억이 나세요? 이 영화 어떻게 해가자? 말이요. 사실 PD님이랑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오디션을 봤는데 생각보다 감독님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좋았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세미의 대사를 감독님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같이 뭐 약간 연기를 할 수 있어서도 뭔가 재밌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그려내는 세미라는 친구가 이런 친구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더욱더 하은이를 내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함께하는 작업이 너무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세미 역할을 네. 하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세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도 될까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요 너무 좋죠 하면서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박혜수 배우님 혹시 어떤 얘기? 저는 사실 시나리오 처음 받고 읽었을 때 세미라는 역할이 너무 저 같은 거예요. 너무 저의 막 속마음을 훔쳐보고 쓴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 어떻게 이렇게 쓰시게 되었나 여쭤봤을 때 이제 본인의 모습도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세미와 한 두 역할 모두에 조금씩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되게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 얼굴이 약간 빨개지셨어요. 그 생각할 시간을 드리느라 제가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바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앞자리에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계신 분. 예, 거기 맨 아래쪽. 예, 손 들고 계시면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은요. 그 처음에 빨간색 가방맨 애기들이 약간 환영처럼 맴도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의 연출 의도가 좀 궁금한데 혹시 그게 박혜수 배우님의 그 태몽이 빨간색 수박에서 나왔던 그 빨간색 가방과 조금 연관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박정민 배우님과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으시고 또 진시기로 나왔던 그 강아지가 굉장히 유명한 연기견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캐스팅하게 된 비하인드 좀 궁금합니다. 그 초등학생 2명이 머리를 묶고 있는 거는 그 가방 색깔에는 뭐 큰 의도가 없고요. 사실은 큰 의도가 없고 제가 시나리오 쓸 당시에 안산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단원고 앞에서 어린아이 초등학생 2명이 그런 식으로 머리를 묶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시처럼 느껴져서 이번에도 저희 영화에 좀 가져오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진식이는 연기를 많이 하는 개였어요, 피디님. 저는 이번에 처음 만나가지고 원래 실제 이름이 똘똘이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근데 현장에서 이제 이 주인한테 친하게 굴어야 되니까 다른 스태프들은 전혀 아는 체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 박정민 배우 같이 하시게 되는 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정민이는 사실 처음부터 정민이를 떠올렸던 건 아니고 제가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전략적인 선택이죠. 이 영화의 흥행을 위한 대중들을
꼬이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근데 사실 그 대사가 다 정민이가 거의 다 애드립을 한 거거든요. 정민이가 만들어간 거라서 사실상 영화에 되게 많은 도움이 줬던 것 같아요. 정민이. 그 장면 되게 재밌죠. 예, 손 들어주시면 예, 맨 앞쪽에 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서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꼭 안산에서 찍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와 배우님들도 안산에서 찍으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안산에서 살았어가지고 저한테도 안산은 좀 친숙한 공간이고요. 사실 제가 살았던 아파트의 뒤뜰에서도 찍었거든요. 놀이터에서도 찍고 제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공간들이랑 이제 그 단원고가 있는 쪽 공간들을 주로 오가면서 이거를 좀 연결을 시켜보고 싶더라고요. 제 기억과 어떤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이어가는 작업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괜찮으시다면 관객님의 질문을 제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아마 안산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두 배우분들은. 그러니까 그 촬영지에 대한 느낌, 그 영화의 로케이션에 대한 느낌을 좀 묻는 것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답변을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영화에 이제 많은 장면들이 등장하고 많은 장소들이 있잖아요. 뒷동산도 있고 뭐 진식이 찾으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혹시 그 중에 흥미롭게 느낌이 들었다거나 혹은 뭐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그 장면에 대한 일화로 가름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안산에서 계속 많이 촬영을 하면서 사실 단원고 학생들이 걸었을 법한 거리와 뭐 그런 학교 앞 편의점이나 이런 공간에서 많이 촬영을 하면서 좀 감정이 많이 좀 요동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안산을 이번 촬영을 통해서 처음 가게 된 것 같은데요. 하은이를 연기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아직 채워지지 않았던 무언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장소의 그 느낌이나 뭐 그때 느껴진 뭐 바람이나 냄새 그런 작은 요소들 하나하나가 이제 하은이를 채워주는 그런 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쪽으로 갈까요? 저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손 들고 계시네요. 예. 중앙에서 다섯 번째, 예, 검은 옷 입으신 분, 예, 맞습니다. 네, 우선 주연철 감독님 첫 장편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이게 여자 이제 동성 친구들 사이에 그 우정에서 나오는 그 미묘한 갈등과 그런 감정들이 되게 잘 느껴져서 좋았는데 이제 조금 궁금했던 거는 왜 하은이 이제 세미한테 그렇게 숨기는 게 많았는지 세미를 좋아하면서도 왜 자꾸 숨기고 감추고 힘든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세 분께 같이 대답 들어도 괜찮죠, 그죠? 예. 저는 사실 하은이가 뭐 여기저기 호기심이 많은 아이기도 하고 세미한테 상처가 될 법한 행동을 한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얘는 세미를 좋아하고 근데 스스로도 약간 좀 혼란스러워 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세미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자기도 뭐가 뭔지 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벚꽃길에서 대화를 할 때 말했듯이 좀 그냥 힘든 내색을 안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세미의 입장에서 하은이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우정과 사랑에 대한 감정을 지금 배우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은이가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었던 것도 정말 사실이고, 그리고 하은이의 그런 표현 방식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나의 슬픔이나 나의 아픔을 그 전달을 해서 그 세미까지 뭔가 나의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한테 뭐 숨기고 싶어서 숨긴 건 아니지만 세미를 많이 생각해서 선택한 방식이 그런 방식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세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세미는 일단 하은이를 너무 좋아해서 한없이 유치해지고 뭔가 화도 많이 나게 되고 사소한 거에도 토라지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고 뭔가 어리석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꿈을 기억해내면서 그걸 다 미안하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그 진심을 말하는 장면에서 그게 좀 다 풀어내지지 않았나 그 마음이 하고 생각합니다. 예. 저게 보자. 너무 중앙으로만 가는 것 같으니까요. 요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 줄. 예. 끝에서 두 번째 계시네요. 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감독님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어제랑 오늘 두 번 이렇게 봤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봤는데 일단 영화가 한편 전체가 꿈 같기도 하고 실제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규정할 수 없는 이 영화에서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불완전함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볼 때는 샘이라는 인물에서 느껴지는 불완전함이 컸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하은이라는 인물에서도 그리고 이 둘을 둘러싼 세계에도 불완전하다고 느꼈는데요. 불완전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완전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배우분들이나 감독님께서 어떤 생각을 중심으로 표현하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꽤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하지만 답해 보자고요. 예. 감독님. 일단 세미의 입장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지랄 맞고 좀 밉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세미라는 인물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뭔가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게 예쁘고 완벽하기만 하면 저는 가짜 같아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가 좀 나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화 전반적으로 좀 납작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게 계속해서 뭐 슬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뭐랄까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나 사랑 같은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답으로 가면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배우분들께 질문 있으신 분들 혹시 예, 저 중앙에 예, 계속 뭔가를 깜빡깜빡하고 계시네요. 잘 보이네요, 확실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3번 정도 울면서 영화에 몰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영화의 연출을 맡으신 조연철 배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초반, 중반, 후반에 보면 가장 뭔가 중요한 매체인 거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거울이 나타내는 의미가 너무 궁금합니다. 뭔가 확실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순간에는 세미가 좀 유령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하루 동안 벌어지는 현실적인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읽히기를 바랬던 것 같고 그래서 사용한 장치가 거울이나 혹은 마지막에 하은이랑 헤어지고 빈 트랙샷이 나올 때 저는 거기에 세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촬영 감독님이랑 얘기를 한 다음에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는 거울샷에서도 세미가 좀 꺼지기 직전에 촛불처럼 보일 수 있게 아른거리면서 걸어 들어오는 장면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장면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궁금증이 생겼는데 박혜수 배우님 노래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꽤 길고 그리고 커트도 나누지 않고 배우로서는 뭐랄까요 버티면서 뭔가를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찍을 때 배우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 궁금했습니다. 그 체념이라는 노래가 되게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가사가 그렇게까지 슬픈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 하은이에 대한 감정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예약 안 했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못해 부르는데 그 안에서 이제 상상을 펼치면서 하은이를 생각하면서 막 불렀더니 마지막에는 정말 너무 벅차서 조금 울음을 많이 참았거든요. 노래를 너무 못할까봐. 근데 그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김시은 배우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버스 안에서 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찍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 장면을 찍었을 때 실제로 그 버스를 한 4바퀴 정도를 그 거리를 계속 돌면서 감정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감독님이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세미를 정말 그 옆자리에 원래 그 장면을 찍기 전에는 세미랑 함께 있었던 장면을 찍었었어요. 그 콧구멍에 넣는 그 이어폰과 같이 립밤을 바르는 것과 그 장면을 같이 찍다가 그 후에 저 혼자 남아서 이제 세미가 없이 그 장면을 찍게 되었는데 혼자 남아있고 뭔가 아까와 같은 장면을 나는 같이 보고 있는 건데 여기 세미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 남아있고 그런 감정들을 뭔가 감당하기가 조금 벅차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은이로서의 최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쪽으로 좀 드릴게요.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왼쪽에 세 번째 줄에 계시네요. 예, 손 들고 계시겠습니까? 예, 모자 쓰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두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이자 서로 애틋한 관계를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실 테고 아마 연기하려면 배경이 좀 필요하실 텐데 서로의 그런 감정을 쌓기 위해 사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하은이로 하기로 하고 나서 이제 감독님과 세미와 저와 그리고 많은 분들과 사전 리딩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세미와 하은이의 케미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고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 뭐 같이 공원에 가기도 하고 뭐 가서 원판 던지기도 하면서 놀고 그리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미와 하은이의 감정이 점점 더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나와 있는 기존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거기서
하은이와 세미의 또 방식대로 어쩌면 제가 조금 더 연기하기 편한 방면으로 감독님이 많이 수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세미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되게 점잖고 얌전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시은 배우는 좀 더 하은이 같고 저는 좀 더 세미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있을 때는 정말 편안하게 얘기도 많이 나누고 농담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뭔가 리딩하면서도 리딩을 막 대사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그냥 기본적인 상황만 두고 워낙 많이 반복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그 인물이 되는 게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여서 그냥 마음이 처음부터 좀 많이 활짝 열렸던 것 같습니다. 서로 친한 것 같더라고요. 무대 뒤에서 보니까요. 많이 떨린다면서 그럼 떨리면 우리 그냥 춤출까?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걸로 봐서 친한 사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 좀 무식한 질문이 사회자의 항상 역할이라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왜 많은 것 중에 각질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묻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는 아주 사생활의 세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다양한 세부들, 사소한 것들로 모여서 아주 큰 감정을 이뤄내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질로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를 작업하는 방식이 저는 뭔가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서 쓴다는 느낌보다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관찰해서 가져온 느낌이 큰 작업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각질이 포함이 되는데 제가 사랑하는 어떤 형과 그 형의 와이프에 관한 일화였죠. 이건 어쨌든 어느 날 형이 그 친구의 발을 뒤꿈치를 그려서 왔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각질이 그렇게 주름이 많은.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자기한테 안도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역시나 좀 시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뭔가 사라진 뒤에 이걸 생각했을 때 이게 얼마나 생생하고 자세하고 복잡한 거였는지를 돌이켜보면 좀 마음이 찡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치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중앙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여기서 두 번째 줄, 여섯 번째.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옆 계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예. 영화 많이 울면서 정말 잘 봤습니다. 제목이 너 하나고 영어 제목은 더 드림스이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영어 제목은 같은 제목의 시도 있고 하던데 제목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노아나라는 제목은 이 시나리오를 쓰기도 전에 한 2년 전쯤에 친구가 이런 제목에 뭐 만화가 있다라는 말을 스치듯이 그냥 했는데 그때 그냥 이 제목이 마음에 와서 박혔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친구가 말했던 제목이 생각났고 너무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서 쓰게 된 것 같고 그 시집도 사실은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이 저한테 잠깐 빌려준 책이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또 잘 붙더라고요, 이 영화랑. 그래서 영재를 좀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냥 그 시집의 제목을 갖다 쓰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전화번호부에 흠바가라고 애칭을 저장한 걸 봤는데 너무 궁금해서 방금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그게 괴물 얼굴이 뜨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 친구 아이디가 혼바바여가지고 그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이상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에게는요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봐야 큰 득이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그 어떤 것인가 이렇게 그 어떻게 만들었나 이쪽으로 아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 아마 본인도 모르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예, 아까부터 계속 손 들어주고 계시니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예, 가해 쪽 예, 이렇게 하시 예. 예, 좋아. 예. 그리고 나서 옆에 분 드릴게요. 예, 예. 이 영화 예매할 때부터 되게 기대작이었는데 보고 나니까 기대 이상으로 좋아서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방금 막 의미가 없는 게 많다고 해서 질문하기 살짝 망설여지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이 영화에 반려동물이 되게 중요하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제리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살았다가 이제 죽은 친구로 죽은 강아지로 등장을 하고 또 진식이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강아지고 조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산 지 얼마 안 된 앵무새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반려동물을 많이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유가 없다면 그냥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사실 뭐 다 이게 뭐라고 딱히 제 의도라기보다는 정말로 이 시나리오를 작업하는 기간 동안 저의 신경을 쓰이게 했던 소재들이거든요. 뭐 개를 잃어버린 전단지랄지 앵무새 조이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입시학원 강의를 나가서 취재를 할 당시에 어떤 친구가 일기로 써왔던 내용을 각색을 한 거고 이제 와서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어쨌든 너와 나라는 영화는 내가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영화인데 그게 뭐 인간 종에 국한된 것이 아닌 거죠. 저는 뭐 요새 들어서 더욱더 그런데 인간은 좀 싫거든요. 개가 죽거나 고양이가 죽거나 나무가 죽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무엇? 그게 인간끼리의 뭔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 간의 그런 이해까지 포함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원래 작품을 오늘 이거 볼 걸 선택한 그거는 원래는 여기 다음 소위 며칠 전에 보면서 이게 이 마음에 이렇게 오는 게 좀 그런 슬픔도 있었고 그런데 이 작품도 하신다고 그 얘기 듣고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제 골랐는데 청춘시대 되게 좋게 본 그 작품 주연 배우님도 계시고 또 이 보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제가 되게 힐링하면서 본 EBS에서 이렇게 숲길 걸으면서 거기 나오셨던 분이 감독님이시네요. 그러면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막 이런 부산 국제영화제 내려오기 전에 봤는데 제가 이게 지금 막 참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남자는 이제 가족이 이게 죽기 전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울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참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한테 꼭 이게 맞춰주는 이렇게 힐링 뭔가 위로해주는 영화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우리 고양이가 이제 20년 키우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뭐 펜로스 증인지 뭐 그런 거 앓는다고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펜로스증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앓고 있고요. 또 세월호 추모 이제 시위 나갔다가 이제 그거 잡혀가지고 유치장에 3일 있고 전과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 질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질문이에요. 그런데 되게 위로를 받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로의 영화 작품들 계속 이어나가주좀 하고 마지막에 크레딧 보면은 음악을 쓰지 않으셨고요. 그냥 이렇게 자막만 올라가잖아요. 그게 혹시 그런 세월호 가족들이나 그런 하여튼 우리 사회에 그런 걸 위로해주는 느낌으로 감독님이 그렇게 처리를 하신 건지 저도 영화 작업을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네. 엔딩
크레딧 전 그 마지막 컷부터 이제 엔딩 크레딧을 포함하는 어떤 장면들은 그런 의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컷, 그 혜수 씨가 누워 있는 것도 의도적으로 앰비언스를 지웠거든요. 공간성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간성, 어떤 지시되어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그 뒤에 깔리는 또 아주 저주파의 서브가 깔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당장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은 없지만 무엇인가가 여전히 여기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춰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질문들이 너무 많으시겠습니다만 아쉽게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저희 GB가 한 번 더 남아있죠? 예, 한 번 더 보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때 보시고 또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추첨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조연철 배우님, 감독님이 뽑으신 겁니다. H8번. 예, 얼른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C6번. C6번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예. 박혜수 배우님은 이 자리를 뽑으셨네요. B1번. 네. K24번. K24번 어디 계세요? 아, 저쪽에.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너무 바쁘네요. 그 김시은 배우님은 H1번. 어디 계세요? 그리고 A열 19번. 예, 다 전달이 된 건가요? 그죠? 그 한 자리도 비지 않고 전부 다 전달됐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작품 슬픈 마음도 들게 하고요. 그런데 어느 한면으로는 굉장히 생기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또 저희를 웃음으로도 이끌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복잡다단하지만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감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품을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관객분들 반대편으로 입장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대기해주세요.